1번 그래프, 아니 1번이 아니지. 총 4개의 그래프가 있죠. 첫 번째 거 뭐를 가져요? 극대를 가져, 극소를 가져. 극대. 두 번째는 극소. 세 번째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변화가 없어. 네 번째는 계속해서 내려가니까 얘도 극값 아니야.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 보자. 첫 번째 그래프는요, 극대를 갖고요. 이 그래프 좀 써보자. F'의 부호가 이때는 올라가니까 양수고 이때는 음수구나. 뭔 말이요? 극대를 가질 때 프라임이 양에서 뭘로 바뀐다? 음으로 바뀐다 라는 의미야. 자, 두 번째는 극소를 갖는다는 뜻이죠. 주변값보다 A값이 항상 작거나 같죠. 그때 프라임 부호 번호 볼까? 내려갔다가 올라갔어. 그래서 프라임이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구나.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판단하자? 프라임이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를 갖는다를 기억하시라고. 세 번째는 계속 뭐야? 아직 쓰기 귀찮네. 계속 양이야. 그 다음은 계속 음이야. 세 번째, 네 번째는 극값을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다음 그림을 보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극값을 찾는 방법을 쓰라 했습니다. 이제 이 과정을 서술해 볼게요. 첫 번째, f'x를 구한다. 이때 써먹으려고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법 공식을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프라임 x가 0이 되는 x값을 구한다. 다음 그 값을 기준으로 F'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면 극소라 합니다. 제가 3차, 4차 하면서 그래프 그린다 했잖아. 굴곡이 이렇게 여러 번 나올 수 있거든. 그거를 표현해가지고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고요. 1번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2번 이제는 극값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F'을 이용하여 fx의 극점을 찾아 표시한다. 극점을 찾아 그 극점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점이 이렇게 있다면은 이게 아니야. 곡선을 연결해줘. 곡선으로. 이 소리야. 근데 이왕 구한 김에 x절편 좀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y절편도 찾아서 연결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 했잖아요. 짭짭짭 이어가지고 어떤 곡선의 어떤 분포를 갖는지 그거를 수학적으로 그려보자고요. 3번은 미적분 2 내용이어서
스킵할 거예요. 넘겨. 3번 안에. 이제 4번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당연히 처음이어서 저는 자세히 설명할 건데요. 여기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뺄 수 있는 내용이 추가되거든. 그때 설명해 줄게. 자, 첫 번째 단계. 이 함수를 뭐 한다? 미분을 합시다. 3통 내려와서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18x 마이너스 12. 이제 2단계는 이게 0 되는 값을 찾아야 하는데요. 되도록이면은 인수분해를 깔끔하게 해주십시오.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어서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 곱으로 x 마이너스 2로 정리가 돼요. 이 식이 0 된 x값이 뭐니? 1과 2 보이지 1, 2? 자, 두 번째 단계는 이게 증감표라는 거야. 증가 감소를 나타낸 표거든. 간략하게 그리면 이게 x값 f'의 가 f값을 쓸 거다라는 뜻이야. 자, 여기 x라인에 뭘 쓰냐면 프라임이 0 되는 값 찾았으면 되거든. 근데 조심할 게 있어. 우리는 0이 되는 값 좌우에서 부호 변화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조금 띄어서 써줘. 점점점 1, 점점점 2, 점점점. 그래서 1하고 2일 때는요. 프라임의 값이 어떻게 된다? 0이 되죠. 표 해석되죠? 1일 때 0, 2일 때 0. 이해 안 됐어요? 저기 프라임이 0 되는 값이 1이니까 여기 1 넣으면 얘가 0이다. 2 넣으면 0이다 라는 뜻이야. 다음 1 왼쪽 봐봐. 1 왼쪽. 뭔 소리야? 1보다 작은 값을 얻다는 의미거든. 1보다 작은 값을 넣으면은 여기 보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여기 인수분해식 있죠. x의 1보다 작은 값 넣으면은 우선 얘 부호 뭐니? 얘 부호 뭐니? 왜 1보다 작은 값 없으니까. x의 1보다 작은 값 넣으면은 이것도 뭐니? 마이너스. 마마마 곱해서 뭐다? 마이너스. 이해됐어? 그 다음에 1과 2 사이 값 넣어보자. 1과 2 사이 값 넣어주면 우선 마이너스 6은 음수고 1보다 살짝 큰 거니까요. 1보다 살짝 큰 거에서 1 뺐으면 양수, 여기는 음수. 곱해서 뭐예요? 양수. 이번에 2보다 큰 값 넣어보자. x에 2보다 큰 값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어서 뭐가 된다? 마이너스. 아이고,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의 변화를 표현해줘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부호 변화는 항상 교차에서 나와요. 마 다음에 뿔, 다음에 마 다음에 뿔 이렇게 왔다 갔다 나와요. 자, 그때 F는 어떻게 표현하냐? F'이 음수면은 뭐라 했어? 증가였어? 감소였어? 감소. 내려간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돼.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 감소. 이렇게 된다. 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른다는 얘기구나. 다음에 1을 넣었을 때 y값. 실제 여기 fx에다 1 넣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1 넣어주면은 7-6에서 1 되고요. x에 2 넣어주면 f2의 값은요. 마이너스 16 플러스 36 마이너스 24 플러스 6에서 26이 되겠다. 자, 그거를 오른쪽 옆에 무엇이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자, 내가 방금 찾은 거 1일 때 1이래. 1일 때는 2래. 여기가 0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절편 찾으라 했거든. x절편은 뭐 계산하기 힘들고 y절편을 구할 수 있죠. x에 0 넣었을 때 y값이 y절편이거든요. 이 정도 0,6. 여기 다 나와 있거든. 그래프 개형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기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좁아가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이렇게. 그래서 그 값이 어떻게 돼요? 그때 값은 2죠? 그때 x값이 1대 2죠. 그 소값은 주변보다 작은 값 여기 작거나 같은 값 1이죠? 그때 x값이 1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도 드디어 3차 함수, 4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되시나요? 저는 증감표를 그려서 그 부호 변화를 판단을 하는데요. 애들이 공부 좀 하면 이제 증감표 안 그리려 하더라고. 자, 증감표를 그리지 않고도 부호 변화 아는 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증감표 때 표 자체가 이렇게 사이즈가 커. 얘들아, 우리가 중3 때부터 2차 함수 그려봤으니까 이 프라임의 함수, 2차 함수 그리는 건 1도 아니야. 그지? 최고차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겠군.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뭐랑 뭐니? 2라고 이제 그러면 1, 2 찍고 프라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얘들아. 나 지금 뭘 그린 거야? f 프라임을 그린 거야 얘들아. 자, 부호의 변화 봐봐. 프라임의 함수값 변화 뭐니? 음수고 여기는 함수값 f 프라임의 y값 여긴 또 뭐니? 음수. 그래서 얘랑 일치하지. 일치하죠? 뭐 굳이 그 증감표 그릴 필요가 없다는 게 확인됐죠? 나 지금 이해됐어? 네. 이게 x축 밑에 있으니까 여기 함수값 음수라고.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고 양, 음이 바로 판단되지? 그러면은 양, 음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fx는 감소, 증가, 감소 형태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4번 문제 풀 때는요, 둘 다를 표현할 거고요. 5번부터는 이제 증감표는 빼고 이것만 설명할게요. 아직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1단계. 제일 먼저 뭘 한다?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죠. 인수분해 이제 껌이죠. 어머, 이거는 중분을 갖잖아. 미가 0 되는 값은 뭐니? 1밖에 없네요. 그래서 증감표를 그리면 x값, f'x값, fx값 이렇게 적어주고 점점점 1, 점점점 표시해주고 1을 넣어주면 f'이 0이 된대. 자, 이제 1보다 작은 값 넣어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x자리에 0을 넣었다 생각해봐. 그럼 당연히 0 빼기 1은 음수지. 그런데 뭐 했어 얘들아? 제곱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 양수야. 1보다 큰 값 넣어도 양수야. 즉 중근을 가지면요 1 좌우에서 부호의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그래프가 프라임이 양수니까 오르락, 얘도 오르락. 그 다음에 x에 1 넣어주면요 함수값이 2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x축, y축, 1일 함수값이 2, y좌표는 1. 계속 어떻게 한다? 오르락, 오르락이 돼. 얘도 증감표 없이 부호 변화 알고 싶으면은 프라임 함수 그려볼게. 3하고 x-1의 제곱이니까 꼭 지점이 1, 알고 이렇게 프라임 함수 그릴 수 있지? 어머, 계속해서 양수값을 가지니까 오르락, 오르락이구나. 자, 두 번째 함수는 극대값 있나요? 없어요. 극소값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성질이 뭐다? 프라임이 중근을 가지면 그 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 라는 뜻이야. 됐어요? 다음에 3번. 같은 순서로 할게요. 제일 먼저 미분. f'x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 자, 센스가 있다면 이거 해 없는 거 아신가요?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하고 1만 묶어줘 얘들아. 그래서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1이라 표현을 할 수 있거든. 이거 0 되는 값 있어? 없어? 없어. 왜 없어? 항상 음수니까. 이놈은 항상 음수야. 증가표 그리지 말고 이 함수를 그려본다면요. 꼭 J점이 1, 마이너스 1이고 위로 올라간 이런 형태죠? 프라임의 그래프가 함수값이 항상 음수구나를 알 수 있고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X축 y 절편이요 0,3이고요. 계속해서 뭐 한다? 내려가요. 여러분 꼭지점이 1,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즉 1이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나 뜻이에요?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2번, 3번을 좀 봐봐. 2번, 3번 공통점은 둘 다 그 값이 없어요. 자, 근데 2번은요. 프라임 0 되는 값이 있긴 있어요. 얼마야? 1일 때 프라임 0이지? 3번은 아예 프라임 0 되는 값이 없었어. 그래서 2번은요. 올라갔다가 잠시 쉬는 타임이 있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 3번은요. 쉬는 타임이 없어. 계속해서 쭉 내려가기만 해. 그래프 특징 알겠어? 저기 잠시 쉬는 타임에는 뭐야? 프라임이 0 되는 값이야. 잠시 프라임이 0 되니까 기울기가 0이었다가 다시 쭉 올라가는데 3번은 그런 거 없어. 그냥 쭉 내려가기만 해요. 자, 이제는 4번, 5번은 4차 함수입니다. 방법은 똑같거든요. 자, 1번 먼저 미분을 합시다.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24가 되고 우리 인수분해 겁나 잘하잖아. 이거를 증간표로 그리잖아. x값 f'x값 fx값 점점점 마 1 점점점 1 점점점 2 점점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저식에 넣었다면은 셋 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넣었다면은 셋 다 음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음수. 부호 변화는 교차되거든. 양수, 음수, 양수 나오게 되고요. 프라임이 음수니까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일 때는 극소를 갖고요. 1일 때는 극대값을 갖게 됩니다. 함수값도 너희가 구해야 하거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10이 나오고 1을 넣어주면은 22, 1을 넣어주면은 17이 나와요. 이제 축 너무 함수값이 커서 축이 정확하지 않겠네. 축 그래도 그냥 축 안 그리고 점 찍어보자.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 정도 와서 1,22 조금 내려와서 2,17 내려왔다가 여기서 극소 올라왔다가 극대 다시 내려왔다가 극소 다시 올라가 이런 꼴이야. 약간 그 W 모양으로 그려져. 처음 하는 거라 낯설어서 어려운 것 뿐이야. 이도 다 익숙해지면 금세 그릴 수 있어 얘들아. 마지막 5번 1단계 미분을 한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x 마이너스 8 4하고 묶어내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하나는 중근이고 하나는 이제 실근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0이다로 그걸 구해보면 마이너스 1과 2가 나오죠. x값 f 프라임 f 점점점 마이너스 1 점점점 2 점점점 자, 부호의 변화를 보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4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항상 양의 값을 갖거든. 그럼 이 x에다가 2보다 큰 걸 넣으면 양수, 작은 거 넣으면 음수. 제 말 이해돼요? 전 이것도 어렵다면 대입해보면 돼요.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어떤 값이 나와?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음수. 마이너스 1과 2 사이 값 0 한번 넣어볼까? x에 0 넣어줘볼까? 그러면 또 음수. 2보다 큰 값 넣어주면 양수. 그래서 내려왔다 내려갔다 올라간 형태가 돼요. 그다음 함수값을 구해보니까 여기는 16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1이래요. 마이너스 1,16 2, 마이너스 11 내리막 또 내리막 오르막.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이제 좀 더 부가적인 특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4번에 총 5개의 그래프를 그렸어. 4번에 1번, 2번, 3번을 봐봐. 1번하고 3번. 1번하고 3번 그래프는요. 최고참 계수가 음수지. 너희 그 적어놓은 거 볼래? 1번, 3번은 최고참 계수가 음수야.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어떻게 오른쪽 아래가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최고참 계수가 음수면요. 그래프가 점점점 어떻게 된다? 이렇게. 끝부분이요. 오른쪽 끝이 어떻게 된다? 내려가요. 반대로 2번, 4번, 5번은 최고참 계수가 양수거든요. 최고참 계수가 양수인 그래프는요.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있어. 이렇게. 아까 너희 1차함수 생각해봐. 1차함수에서 기울기 양수면은 오른쪽 1 향하고 음수면 이렇게 그려졌지. 자, 2차함수에는요. 최고참 계수가 양수면은 아래로 볼록이라 했고 음수면 위로 볼록이라 했죠. 어때요? 아래로 볼록인 아이는 오른쪽 끝이 올라가고 위로 볼록인 애들은 내려가죠. 이게 3차, 4차도 그대로 적용된다고요. 최고참
개수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오른쪽 끝이 올라가면서 끝나는지 내려가면서 끝나는지 이렇게 달라진다고. 이해되었어? 자, 다음으로 뭐가 있냐면 대칭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 미적분 2 내용인데요. 뭐 할 사람도 있다 생각하고, 그 3차 함수는 이렇게 대칭점이 있어요. 이게 4번에 1번이야. 이 점에 대해서 그래프가 점대칭이야. 점대칭 의미 알고 있어? 이렇게 됐던 게 이 점에 대해서 점대칭 하면 이렇게 된다고. 점대칭의 의미는 점을 중심으로 오른쪽 편 도형이 왼쪽에 180도 회전한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이게 표시해볼래? 대칭점. 여기가 아니 뭐야? 극대극소의 한 가운데가 대칭점이야. 그래서 2번은 대칭점이 여기, 3번은 아까 대칭점이 여기. 그 다음에 4차 함수는요, 보통의 4차 함수는 굴곡이 이렇게 3번 나와요. 이렇게 3번 나온다고. W 모양 그려진다고. 여기까지 대략 좀 이해됐을까요? 넘겨보세요. (5번) (6번이) 매우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자, 5번 내용은 뭐냐면 f가 3차 함수야. 근데 f'의 근이 이제 총 3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프라임은 2차 함수니까요. 2차 함수의 근에 뭐지? 판별식은 총 몇 가지였어? 3가지 있었어. 2차 방정식은 2근을 갖는 경우랑 1근을 갖는 경우랑 근을 갖지 않는 경우,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었거든. 그럼 프라임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f를 유추해 보자라는 문제거든, 얘는. 자,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가 3등분을 잘 해서 이렇게 3개로 좀 표현해 볼래? 첫 번째, f'x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을 가질 때랑 중근을 가질 때랑 허근을 가질 때, 이렇게 3개를 좀 분류해서 써줄래? 지금 뭘 하려는 거냐면 f'을 가지고요, fx를 유추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다가 f'을 그릴 건데요.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를 가질 때 f' 그래프는요, 최고차계수 a는 양수라 가정을 할게요. 처음에. 그럼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 식이? 3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가 되어서 최고차계수 양수야. 해서 최고차계수 양수면서 두 실근을 가질 때 f'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중근을 가질 때는요, x축에 접하겠죠. 허근은요, 근을 갖지 않으니까 붕 떠 있는 상태가 돼요. 저는 근의 개수에 따라서 f'x 총 3개로 나눠서 그려봤어요. 이거부터는 그려볼래? 자, 다 그린 사람들은요, 프라임이 0 되는 점 있죠? 거기에서 이렇게 점선을 좀 그어줄래? 자,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서 이 함수값을 봐봐. 양수지.
프라임 역할은요. 프라임 그래프 역할은요. 함수값의 부호만 따지면 돼요. 양수고 여기는 함수값이 음수고 양수를 변했다. 이쪽은 양수 계속 유지하고 있고 너도 항상 양수다. 자, 왜 그러냐면 프라임이 양수면은 F는 뭐라 했어? 증가라 했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 말파랑 베타 사이에서는요. 프라임 부호가 음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내리락. 다시 베타보다 클 때는요. 오르락이 되는 거야. 아래에 있는 파란색 선이 fx의 그래프입니다. 매우 중요하니까 얼른 꼼꼼하게 그려보실래요? 그래서 보고 판단할 수 있죠? 알파에서 무슨 값? 극대. 여기서는 극소를 가져요. 두 번째. 중근을 가질 때는요.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변화하니까 부호 변화가 없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오르락. 다시 한번 오르락이 돼. 세 번째 허근 가질 때도요. 그 꼭지점을 축을 표현을 해준다면은 그래프가 오르락. 얘는 중간에 멈추지 않고 계속 오르락 이렇게 돼. 극대, 극소.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얘도 아무것도 아니긴 해. 다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이 셋 중에서 언제만 극값을 가져요? 그때만 극값을 갖죠? 이 두 가지는 안 갔지? 그럼 이걸 또 정리해 볼게. 삼차식일 때 극값을 가지려면 fx는 0이다 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 그래프 그리는 거야. 연습 많이 하면은 금방 익숙해져. 근데 이런 성질은 무조건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첫 번째면 극값을 갖잖아. 얘의 특징은 프라임은 0이다에 근이 몇 개 있다? 2개 있다는 뜻이야. 알겠죠? 얘는 3차 가지고 4차 함수 그래프 판단해 보겠습니다. 6번이에요. 자, 방금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해결해 봤어요. 3차를 미분하면은 2차 함수가 되는데 2차 함수의 근은 몇 가지? 2개, 1개, 0개 했어. 자, 이번에는 프라임이 3차일 때 알아볼 거야. 3차 함수는 근이 몇 가지 나올 수 있어? 3개, 2개, 1개. 0개 나올 수 있어, 없어? 0개는 절대 못 나와. 알겠니? 여기 친절하게 나와 있거든. fx가 4차라 했고요. 최고차함계수 양수라 했네요. 그 다음에 f'의 근이요. 이렇게 총 4가지가 있대요.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 중근과 다른 한근 가질 때, 삼중근 가질 때, 한근만 실근인 경우 이 4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하라 했거든요. 자, 1번은 뭐라고?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 2번은 알파가 중근, 나머지 하나는 그냥 근. 세 번째는 삼중근.
네 번째는 알파만 실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방금처럼 그래프 개형 판단해 볼게요. 적당하게 X축 4개 그려줄래요? 위에 있는 거 활용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함수 모양이 이렇게 굴곡이 두 번 있을 때가 3개의 실근을 가질 수 있는 경우거든. 그래서 첫 번째 함수 모양 그려줄래? 이렇게 제가 그리는 y는 f'x입니다. 그 다음에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 감마예요.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이제 라인 좀 그려봐잉. 알파 라인, 베타 라인, 감마 라인. 프라임의 역할은 뭐밖에 없다고? 함수값 부호 뭐야 이때? 마이너스,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그래프 어떻게 된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되는 거야. 자, 첫 번째 그래프는요. 서로 다른 세 식을 가지니까 극값도 몇 개 갖는다? 3개. 그 종류가 어떻게 돼? 극대는 1개 있고 극소는 2개가 있어요. 다음은 중근이래요. 우리 중근은 그래프로 그리면 어땠어? X축에 접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는 접하고 X축에 다른 하나는 이렇게 X축과 만나게 그리면 돼. 이게 중근하고 다른 한 근 가질 경우야. 그랬으면 또 알파 라인, 베타 라인 그리고 부호의 변화를 보십시오. 알파보다 작을 때 함수값이 음수죠. 여기도 함수값 음수죠. 여기는 함수값 양수죠.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내리락. 다시 한번 내리락, 오르락이 됩니다. 어떻게 실수해버렸네. 제가 지웠어요. 내리락, 내리락, 오르락. 여러분 알파일 때는 그 값을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죠?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언제만 베타일 때만 그 값을 갖는 거예요. 얘는 극소값만 갖는구나. 1개. 아까 4번 할 때 했는데 이렇게 중근 가질 때는요.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값 안 가져요. 자, 다음 3중근. 여러분 이렇게 그리면은 중근이고요. 여기 3중근이잖아. 3중근 그래프는요. 이렇게 그려져요. y는 x제곱 그래프 생각해봐. 여기 밑으로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얘가 3중근이야 얘들아. 그려놓고 알파 라인 좀 그려줘봐. 얘는 부호의 변화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으니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구나.
그럼 알파에서 무슨 값? 그치. 얘도 극소 한 개만 가져요. 자, 네 번째는 하나만 실근이고요.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 나온다 했는데 하나가 실근이래. 그럼 2개는 뭐라는 뜻? 허근. 그래서 x축과 교점이 한 점에서만 있고 나머지는 없어. 이렇게. 여기가 알파. 부호의 변화가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함수값이 음수고 오른쪽은 양수니까 어떻게 된다? 내려갔다가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 3번은 오른쪽이 일정하게 올라가는데요. 4번은 저기 약간의 여기도 무슨 가만 있어요? 극소만 있어요. 고생이 많다 얘들아. 그러면 이 넷 중에 T는 경우가 있어. 누구? 얘지. 얘만 뭘 가져? 요 놈만 극대를 가져. 아까도 T는 경우 누구였니? 셋 중에 얘가 튀었지. 얘만 몇 개 가져서 극대 극소를 2개 가졌었거든. 그런 식으로 얘만 뭘 가져? 극대를 가져. 자, 그러면 4차식이 4차 함수가 극대를 가지려면 y는 fx가 4차식일 때 극대값을 가지려면 최고차 함수 양수란 가정에서요. y는 아니 fx는 0이 무슨 근을 가져야 돼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가져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단데 좁아서 극대를 가지려면 프라임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에서 있잖아. 이때는 중근이었고 이때는 무슨 근이었어? 삼중근이었어. 중근일 때는 그 값을 가졌니 안 가졌니? 안 가졌거든. 하지만 삼중근일 때는 무슨 값 가졌니? 극소 가졌지. 똑같은 중근인데요. 그냥 중근은 부호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뿔뿔 마마를 일정하기 때문에요. 프라임이요. 중근을 가질 때는 그 값을 안 가져요. 하지만 3중근은 어때요? 세제곱이기 때문에 부호 변화가 생겨. 그래서 극값을 갖게 되는 거야. 그걸 쓰려고 하거든. 7번은요. 이제 우리가 프라임을 가지고 f를 그려봤는데 언제 극값을 가졌냐? fx는 0이 실근을 갖는 경우 실근을 위치해서 fx의 접선의 기울기는 0이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다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짝수 중근위를 가질 때는 그 값을 가졌어? 안 가졌어? 안 가졌어. 근의 좌우에서
fx의 증감이 바뀌지 않고 홀수 중근의 경우는 fx의 증감이 바뀐다. 다시 말하면 짝수 증근 가질 때는 극대극소 없다는 얘기고 홀수 증근인 경우는요 극대극소 있다는 얘기예요. 너무 많은 걸 했나요 지금? 그래도 너희 월요일은 좋지 않냐? 어디 안 가니까? 아닌가요? 일요일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 저는 주 7일 근무해요. 장난 아니지? 나 동변상련? 똑같이 힘들어. 8번 빨리 하고 끝내자. 이거는 프라임 함수예요. 프라임 함수의 역할은요 뭐밖에 없다. 함수값 부호 변화만 살펴보면 돼. 자 우선은 라인 좀 그려줘봐. A라인, B라인, 0, C라인, D. 프라임이 등장하면 너희는 이것만 살펴보면 돼. 함수값이 이때는 음수구나, 양수구나, 음수구나, 음수구나, 양수구나, 양수구나. 그래서 A 왼쪽에서는 프라임이 음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프가 내려왔구나. 다시 올라왔다가 B랑 0 사이에서 뭐한다? 내려와. 어머 한 번 더 내려가. 이제는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래서 이 점이 극소, 이 점은 극대, 이 점이 극소. 그러니까 프라임이 주어지면 이제 그거 가지고 프라임이 뭐 되는 값에서 프라임이 0 되는 값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 그 대신 뭐 해야 돼? 그 값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돼. 자, A 좌우에서 바뀌어서 안 바뀌었어? 바뀌었지? B도 뿔에서 바로 바뀌었지? 하지만 0에서는 부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으니까 그 값 없는 거야. 그 다음에 C, D도 바뀌었고요. 아니, C 좌우도 바뀌었고요. D 좌우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이렇게 해서 그 값을 총 3개 갖게 되는 거예요. 다음 9번. 아직 여기 안 배운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영혼 없이 적으세요.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죠? 3차 함수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갖는답니다. 언제 극대랑 극소를 가졌어? 프라임이 몇 개를 가질 때? 두 식을 가질 때. 중요한 게 이거야. 극대극소 갖고 싶다면 프라임은 0이다. 의 판별식이 0보다 어찌한다? 커야 한다고. 자, 그냥 안 배운 사람들은 보고 써. 얘가 f'x고 요놈의 판별식 4분의 d는 x 개수 절반 마이너스 2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합니다. 제곱이 4분의 3보다 커야 하니까요. 그때 사인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보다 작다. 삼각함수 아는 분들은요. 자, 사인 이렇게 그려주죠? 지금 사인 값이 뭐보다?
2분의 루트 3보다 커야 한다 했거든. 음수는 없으니까 요 부분 그때 해가 여기가 3분의 파이고 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뜻이야. 배운 사람만 써요. 안 배운 사람들 두세요. 자, 2번은 반대야. 이제 가지지 않는단다. 그러면은 방금 거는 t가 0보다 커야 했잖아. 이번에는 t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작거나 같은 거 다 써줘야 돼. 그래서 위수 했으면 어떻게 된다? 아까 0에서 파이까지라 했으므로 세타가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와 반대인 범위 써주면 돼. 이때는